제가 화면을 공유해 가면서 이야기를 나눌 테고요. 여러분들이 사전에 냈었던 질문을 어제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들을 좀 조금이라도 다 이 1시간 반 동안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조금 한번 여러분들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제가 메타버스 올라타기라는 제목으로 한번 뒀어요. 왜냐면 제가 이 메타버스를 처음 접했을 때는 버스, 우리나라 말로 버스라고 하니까 타는 버스, 타요 버스 뭐 이런 개념의 버스는 아닐까? 처음에 그렇게 오해를 했었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접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 지금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없겠죠. 그만큼 메타버스가 우리에게 갑자기 혜성과 같이 등장해서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약간 이중적인 의미로 버스에 올라타듯이 메타버스라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메타버스 뿐만 아니라 좀 에듀테크라든지 여러 가지 하이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최근에 이런 책들을 썼고 사실은 여러분들 강의하기 전에 한 권의 책을 더 쓰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책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직 원고가 이번 주 말까지 이제 최종 편집이 들어가고 있어서 아마 제목은 에듀테크 2023 이란 주제로 해서 2023년 그 메타버스 편 내년도엔 에듀테크로 어떤 트렌드가 에듀테크 트렌드로 어떤 게 있을까 해서 2023은 메타버스다 뭐 이런 개념으로 지금 책을 다 이제 원고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데 아마 11월 안에 그 메타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트렌드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용들을 이게 책들의 제목들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기술들을 교육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단순히 새로운 기술들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간다라고 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과 함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이 영상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영상을 한번 잠깐 보고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자, 오, 끝내준다. 진짜 잘 나오는데. 여보세요? 엄마, 태수가. 죽었어. 야, 사랑받고 끼. 아직. 이거 진짜야? 진작일 것이지. 야, 어제가 꺼내는 순간, 여자애들 쓰러지고 난리도 아니었다? 야, 살살만 줘. 아, 멋지다. 근데 여기서 좀만 얇고 가벼우면 딱 좋을 텐데, 그지? 에이! 야, 여기서 또 어떻게 작아져? 왜 아주 버튼도 다 없애고, 손가락 이렇게 하면 화면도 막 넓어진다 그러지? 하여튼 쓸데없는 소리는 1등이지. 왜? 핸드폰으로 TV도 보고 음악도 듣고, 서로 얼굴 보면서 통화한다 그러지? 방도 좋은데 TV 박줄에서 벽에 걸어라. 에어컨도 천장에 달고. 야, 너 어제 컴퓨터 본체를 책만 한 두께로 축소시켜서,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고 했어, 안 했어? 일명 노트북. 그게 웃자고 해본 소리지. 차라리 물을 사 먹는다 그래라. 미쳤냐? 물을 사 먹게. 네, 여러분, 이 드라마 아마 여러분들 잘 못 보셨을 텐데, 이 드라마 내용들에 나오는 지금 이 얘기들은 우리들은 굉장히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뭐 새로운 게 하나도 없을 이야기지만 사실 예전에는 이런 것은 상상 속에나 아니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면서 예전에 상상하지 못했었던 것들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온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메타버스라는 이야기들을 과연 어떻게 이해할까 좀 먼저 사전에 궁금함이 있어서 제가 간단한 설문 하나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스마트폰으로 여기를 한번 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주소를 보내드릴 테니까 컴퓨터를 쓰시는 분은 컴퓨터로 하셔도 좋고요. 단어를 쓰시면 돼요. 단어. 메타버스라는 단어
메타버스라는 말을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지금 떠오르는 단어 3가지를 거기다가 단어로 긴 문장이 아니라 생각나는 단어만 한번 입력해 보세요. 메타버스라는 기술이 기술이라는 말을 메타버스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나는 어떤 것이 떠오를까? 느낌도 좋고요. 어떤 것도 좋으니까 한 단어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먼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메타버스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 이렇게 보니까 와,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이 떠올리시네요. 아바타, 가상세계, 또 게임, 캐릭터, 가상현실, 제페토, 뭐 이런 단어들. 공부를 하고 오신 건가요? 오늘 미리 공부를 하고 온 거예요? 아니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낯설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네요. 낯설다 또는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이런 단어도 쓰네요. 어떻게 쓸까? 어떻게 쓸까? 이런 단어도 보이고 그다음에 새롭다, 미래 뭐 이런 이야기들도 혁신, 새로운 거, 재밌다 뭐 이런 얘기들도 뜹니다. 여기 아주 오늘 또 해야 될 이야기들도 많고 특성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16분이 또 질문에 응답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메타버스가 뭐 여기에 뭐 싸이월드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이게 뭔가 함유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제가 그 설문을 보니까 메타버스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한 70%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앞부분에는 메타버스에 대한 좀 간단한 이해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메타버스가 실제로 구현되기 위한 플랫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플랫폼들에 대해서 간단히 이해해보고 그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적인 사례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멘토링에 또 활용하기 좋은 2개의 플랫폼을 간단하게 체험하면서 한번 다음에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오늘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우리가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공감되는지 여러분들은 공감 안 될 수도 있겠는데 한번 보세요. 과거에는요 무엇인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데스크가 굉장히 많은 기기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네, 기술이 발전해 가면서 점점 없어지죠. 네. 정말로 여러분들은 아마 이 오른쪽에 가까운 시대에서 익숙할지도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진짜 무엇인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필요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이 도구로 만들어내는 결과물보다 컴퓨터 한 대 또는 뭐 태블릿이나 패드, 핸드폰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훨씬 퀄리티가 있는 그런 산출물들을 만들 뿐 아니라 요즘은 그런 것을 요구하는 시대가 됐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메타버스뿐만 아니라요.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IoT라든지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수많은 것들이 결국은 거대한 디지털화되는 모든 것들이 아날로그화되어 있었던 것들이 디지털화되고 있는 이 시대적인 흐름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날로그적인 또는 대면으로 이루어졌었던 모든 것들이 점점 시대가 이런 디지털화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메타버스를 좀 이해를 하시는 건 되게 중요해요. 단순히 메타버스가 하나의 기술, 어떤 특징, 그래서
게임 이런 쪽이 아니라 디지털화되고 있는 디지털화돼서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메타버스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메타버스로 실제로 무슨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간단한 사례 몇 가지만 제가 좀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제가 작년 12월 달에 삼성전자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을 참석했었던 그 광경이에요. 요거는 지금 게더타운이라는 플랫폼에서 삼성전자의 신입사원들이 모여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물론 작년 12월 달은 코로나가 굉장히 극성이 있었기 때문에 대면이 불가능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500명 정도가 이때 모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건 지금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뭐 이유가 좀 있긴 합니다.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곳에 모여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데 삼성전자의 신입사원이니까 얼마나 엄청난 프라이드를 갖고 이게 진행이 됐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지금 대학생들이니까 나중에 이런 데 들어가면 너무 좋겠잖아요. 여기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프라이드를 막 하면서 자기네 회사도 막 소개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선배 사원들과 함께 각 팀별로 모여가지고 같이 여기서 서로 얼굴도 인사하고 질의응답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몇 시간을 정말 현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왜 제주도에서 부산에서 막 이런 곳에서도 원래 서울까지 올라면 얼마나 시간과 에너지와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필요 없이 여기에 즉각적으로 모여서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막 이동도 해요. 자, 여러분들 다 따라와 가지고 우리 어디로 갑시다. 가 가지고 그곳에서 또 1층엔 어느 팀 모이고 2층은 어느 팀 모이고 서로 모여서 여러 가지 뭐 게임도 하고 그 오리엔테이션 일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같은 게 진행하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잽이라는 플랫폼으로 삼성전자에서 올 초에 전 세계에 어 인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기네 회사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즉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 삼성전자는 이런 일들을 해요. 어떤 공장이 있고요. 거기서 어떤 걸 생산하고요. 어떤 과정으로 뭘 해요. 이러한 것들을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담 없이 이곳에 참석해서 여기 안에 들어가면요. 뭐 디지털 시티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시티로 들어가면 삼성전자 뭐 예를 들어서 수원에 전자 막 인제 그 반도체 공장 간다. 그러면 거기서 막 지하철을 타는 것처럼 타고 다 타요. 그러면 출발해 가지고 내려 가지고 "들어오세요." 해서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과 이곳에서 소통하고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것들을 전달하고 이런 일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올해 한 4월 달에 한국정보학회라는 학회에서 발표를 하러 이제 갔었던 거였거든요. 이 학회 이제 여러분들 아직 학회를 가본 친구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굉장히 많은 학회들이 일어나죠. 근데 인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가상 공간 안에서 V스토리라는 이제 플랫폼이었거든요. 가상 공간 안에서 방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각 방에 들어가고 싶은 데는 들어가서 발표하는 것을 참 보고 질의응답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이러는 어떤 모임 같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 한 가지 더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잽이라는 플랫폼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제가 얼굴을 좀 가렸는데 이게 세종학당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한국어를 외국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기관이랑 인제 관련이 있어서 여기에 있는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작년까지는 줌으로 이제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 한국어를 계속 가리키는 프로그램이 진행됐었는데 올해 여기서도 이 메타버스 특히 잽으로 한국어를 가리키는 그런 클래스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사들 교육하는 것하고 지금은 강사들의 수업을 관찰하고 피드백해 주고 기술적으로 피드백해 주고 컨설팅 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막 흩어져 있는 막 인도 제가 여기 어제도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막 어
그 캐나다에 있는 사람인데 막 우리나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한국어를 배우니까 한국말로 다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막 한국에 놀러 갔었다가 외국인 연예인을 멀리서 봤다 막 그러니까 막 여기서 옆에서 막 헐 막 이러고 한국어를 막 그런 식으로 막 나누고 막 이런 어제 이제 저녁에 10시에 이제 수업을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메타버스라는 것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계속해서 소통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은 굉장히 뭐 경제적인 어떤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학술적인 면 또는 교육적인 면 이런 것들 다양한 분야에서 이 메타버스가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지금 아까 얼리 어댑터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러분들은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의 귀에 또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유의미하게 딱 박혔었던 데는 언제쯤 됐을까요? 채팅방에다 한번 남겨보실래요? 나는 메타버스라는 말이 좀 내 머릿속에 좀 의미 있게 딱 들렸었으니까 2020년? 또 2020년에 몇 월 달쯤? 아니면 전반기? 아니면 후반기? 아니면 12월? 아니면 2022년? 한번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실래요? 여러분들에게 메타버스라는 게 어떻게 된지. 2022년에 네, 학교 축제. 네. 2022년 상반기, 올해 상반기네, 다. 예.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메타버스를 언제쯤부터 의미 있게 받았는지. 2020년 입학식을 여러분 제페토로 하셨어요? 네. 멋지십니다. 네, 사실은 대면으로 만나야 되는데, 제페토로 또는 이프렌드로 또는 게더타운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경우도 있죠. 메타버스 관련 특강을 드리면서 작년 2월 달에 네, 2021년 나왔습니다. 제페토 메타버스 활용 교직 수업으로 메타버스를 경험 2022년. 제가 이렇게 얼핏 보니까 아주 빠른 분들이 2021년 그렇죠? 그리고 보통 2022년 이렇게 메타버스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으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메타버스가 실제로 언제쯤부터 이렇게 됐는지 한번 제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18년에 개봉되었던 영화예요.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이 영화?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영화예요.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영화인데 감독이 스티브 스필버그 감독이 만들었었던 영화거든요. 근데 사실 이 영화가 2018년에 개봉될 때 그게 크게 인기가 없었어요. 큰 인기를 끌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다시 우리에게 관심을 가졌냐면 2020년 이후에 2020년, 21년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 자체가 완전 메타버스 영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메타버스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VR 영화 정도 그 정도만 생각했는데 메타버스가 굉장히 우리에게 새롭게 떠오르면서 이 메타버스 영화구나라는 것들이 나왔거든요. 한번 잠깐 영상을 조금만 보고 나서 제가 왜 그걸 메타버스라고 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잠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My name's Wade Watts. My dad picked that name because it sounded like a superhero's alter ego, like Peter Parker or Bruce Banner. 다 살고 있는 But 곳이 he 이런 died when I was 곳이에요. a kid. My mom too. 컨테이너 박스예요. 집들이 다 이렇게 And I ended up here, 간단한 집들이에요. 다. sitting here in my 얘 tiny corner 침대예요. of nowhere. 지금 밑에 There's 세탁기 nowhere left 돌아가는 to 거 go. 보이시죠? Nowhere. Except the Oasis. A whole virtual universe. 화면이 공유가 안 되나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영상이 잘 안 보였나요? 잘 보여요? 잘 보여요. 일부만 안 보였었군요. 죄송합니다. 계속 갈게요. People come to the Oasis for all the things they can do. But they stay because of all the things they can be. Can you feel this? Yeah. 네.
여기서 이제 특별한 게 뭐냐면 가상의 공간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다 거기서 산다는 거죠. 그곳에서 특별히 어떤 거냐면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기에 느낌이 오고 또 여기 현실 세계에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게 메타버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가상에서 그냥 일어나는 것은 현실과 멀리 떨어진 어떤 게임 속의 공간이 아니라 가상에서 이루어졌던 일이 현실에서 여기 지금 영향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뭐 그런 이야기도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와, 굉장하다. 나중에 보니까 2018년에 이런 메타버스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영화를 만들다니 좀 놀랬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바타라는 영화가 전 세계에 대단한 영화였어요. 그리고 올해 아바타 2가 이제 개봉된다고 해서 지금 다들 전 세계가 들썩들썩하죠. 저도 반드시 보러 갈 영화 리스트인데 이 아바타라는 영화가 그 당시 나왔을 땐 저도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영화예요. 그래서 야, 여기서 나오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 밖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너무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바타라는 영화는요, 메타버스에서 나오는 영화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이 영화를 보셨던 분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의 주인공은 사실은요,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인데 원래 군인이었던 형이 쌍둥이 형이 죽으면서 그 형의 유전자랑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곳에 이 행성에 끌려가 가지고 이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즉 현실에서는 내가 다리가 불구가 돼서 걷지 못하는 사람인데 가상 세계에 가 가지고는 막 뛰어다니면서 내 현실 세계랑 또 다른 나가 이곳에서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상상이거든요. 그 캡슐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결국 이게 아바타라는 용어 자체도 메타버스에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 이 영화 자체도 벌써 메타버스 영화였던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링크가. 그래서 가상으로 여기서 이제 가상 세계가 아니라 가상 인간이 돼서 새로운 일들을 하잖아요. 나비족을 도와 가지고 지구에서 온 침략자들을 이제 물리치는 그런 영화인데 와, 2009년이면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잖아요. 그쵸? 벌써 메타버스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는 기껏해야 작년에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다라면 이미 메타버스에 대한 것이 연구가 오래전부터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거 넘어갈게요. 이게 다 보다 보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메타버스의 시작은요. 1992년이었어요. 30년 전이에요. 30년 전. 여러분 말이 30년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메타버스라는 말과 메타버스의 개념이 이미 시작되었던 거예요. 닐 스티븐슨이라는 이제 작가거든요. 이 사람이 소설을 썼는데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을 썼어요. 근데 이 소설 속에 메타버스라는 용어와 아바타 이런 용어가 다 등장해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메타버스를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 사이에 연결이 이루어지는 장이다라고 연결이 이루어지는 초월의 장, 현실을 초월한 새로운 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주인공들이 사실은 뉴욕에서 메타버스와 현실을 오고 가면서 스노우 크래시라는 그 바이러스를 없애는 그런 해결하는 문제고요. 그래서 주인공 히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현실에서는 피자 배달원도 하면서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같이 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돈을 많이 못 벌을 때였어요. 30년 전에는 컴퓨터 자체가 별로 없었던 시대거든요. 30년 전이면 최신 컴퓨터가요. 어떤 용량이 40메가짜리가 그 당시 최신 컴퓨터였어요. 40메가, 기가가 아니라 메가. 우리 사진 한 몇 장이면 끝나는 그 정도의 용량의 컴퓨터가 최신 컴퓨터일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프로그래머가 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즉 메타버스가요 생각보다 이미 오래전에 상상이 되었고 그것을 때문에 미국에서는 연구 단체가 이미 오래전에 발족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기반으로 해서 메타버스 영화라든지 메타버스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이게 메타버스에 대한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메타버스가 좀 잘 무엇이냐라고 이제 한다면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가 개념이 굉장히 다양해요. 학자마다 또는 뭐 그것을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우선 원론적으로 따진다면 이제 메타버스잖아요. 그 메타는 그리스 접두어로요. 무엇을 초월하다, 뛰어넘다라는 그런 용어예요. 그리고 벌스는 유니버스의 약자예요. 즉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를 초월한, 뛰어넘는 또 다른 세계를 우리는 메타버스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개념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를 뛰어넘은 또 다른 새로운 초월한 다른 세상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메타버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그 용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강원랜드 쪽이라서 그 어느 대학에 다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이제 김상준 교수님이 메타버스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메타버스의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쓰셨죠. 그래서 메타버스 책을 읽으면 혼란이 처음에는 생겨요. 혼란이. 왜냐면 거기는 내가 생각하는 메타버스 얘기가 아니에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근데 이 개념을 이해를 하면 그게 왜 메타버스 책인지 알아요. 즉 메타버스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냐면 가상 공간이 있어요. 현실 세계를 뛰어넘는 가상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현실이 있어요. 근데 이 현실과 가상 공간이 서로 상호작용해요. 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디지털 공간을 우리는 메타버스라는 개념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종류 해가지고 이제 ASF라는 기구가 단체가 연구를 하면서 메타버스의 이제 종류를 막 얘기할 때 막 뭐 이런 얘기 나와요. AR, VR 또는 거울 세계, 라이프 로깅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처음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상상과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그래요. 가상 공간과 현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함께 상호작용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줌도 메타버스의 한 종류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들 가상에서 만났어요, 우리가. 그쵸? 근데 이 가상에서 만난 게 여러분들 마치 이런 거죠. 학교에 옛날에는 출석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다리가 부러졌어. 사고로. 다리가 다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들이 어휴 어떡해 빨리 나와야 될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아이는 결석이에요. 충분히 다 이해가 되지만 얘는 결석이야. 왜? 학교라는 교실이라는 공간에 얘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줌으로 접속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접속해도 출석 인정이 됩니다. 그런 시대로 바뀌었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시대에 있기 때문에. 즉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을요. 현실에서도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용돈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비를 받거나 해 가지고 이제 받을 때 요즘 옛날에 현금을 받았는데 때로는 요즘은 이제 은행 이제 통장으로 들어오죠. 자, 우리가 통장으로서 이제 저희는 월급을 받거나 그러면 우리가 받는 건 뭐냐면요. 숫자를 받아요. 숫자. 가상 공간의 숫자를 받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숫자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합니까? 음식을 사 먹기도 하고요. 내가 필요한 옷을 사기도 하고요. 다양한 것을 할 수 있어요. 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현실에 이제 영향을 받아요. 또 현실에서 내가 열심히 뛰면요. 가상 공간에 숫자가 올라가요. 이런 게 서로 상호작용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체 디지털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메타버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가 이런 거라면 자,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까 얘기했지만 메타버스라는 게 옛날부터 존재했다고 하는데 30년 전에 진짜 옛날부터 존재했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우리에게 갑자기 새송과 같이 등장하였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가 우리 인류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을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인류는 어떻게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구분을 했냐면, 그 전까지 BC와 AD로 구별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 온 이후에서 지구를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눠서 지구의 역사를 갖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도 얘기를 한답니다. BC와 AC,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코로나 이전의 세상과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상이 이후에 어떤 것들이 바뀌어졌냐? 비대면이 엄청나게 급부상을 했어요. 그 전까지 줌이라는 거는요, 있었어요, 그전에도. 그리고 이런, 온라인으로 회의할 수 있는 툴들이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나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별로 많이 안 썼어요. 특별한 몇 사람들이만 쓰고 거의 안 썼어요. 일반인들은 거의 안 썼던 거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대면이 어려워지고 비대면이 굉장히 요구가 강해지면서 비대면으로 일어난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코로나 뭐 블루 뭐 이러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졌어요. 왜? 만나지 못하는 단절의 문제 때문에. 그러다가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트래비스 스콧이라는 미국의 래퍼가 있는데 이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공연을 못 했잖아요. 막 원래 공연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공연을 못 하니까 이 사람이 온라인 배틀 게임 사이트인 포트나이트라는 그 미국의 사이트에서 가상 공연을 합니다. 콘서트를. 이 온라인 배틀 게임 사이트인 포트나이트 여러분들 중에서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3억 5천만 명이 가입되어 있는 곳이에요. 3억 5천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이 안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무기들을 들고 다니면서 거기서 배틀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가상 콘서트를 이 사람이 열었어요. 45분 공연을 했는데요.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가상 콘서트를 즐기고 있는데 이게 다 티켓을 끊고 여기에 참여를 했거든요. 몇 명이 참여했냐면요. 45분 공연을 1230만 명이 참여한 거예요. 1230만 명. 우리나라에서도 공연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제일 큰 잠실 주경기장도 수용 인원이 10만 명이거든요. 동체 수용 인원이. 1230만 명이 참여하면서 약 2천만 달러를 수익을 얻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0, 뭐 지금을 따지면 250, 60억 이 정도의 수익을 45분에 벌어들인 거예요. 사람들이 놀란 거죠. 도대체 이게 뭔데?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 관심이 갑자기 경제적인 것 때문에 생기게 됐고 그 다음에 또 불을 지핀 게 BTS가 이 포트나이트에서 그 당시 다이너마이트 이제 벌써 오래됐죠. 2년이 됐으니까 다이너마이트의 뮤직비디오를 여기서 공개를 한 거예요. 그 수많은 아미들이 이곳에 들어왔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 게 이제 메타버스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메타버스가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일어난지에 대한 뉴스인데요. 사실 이 뉴스도 벌써 시간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메타버스가 이제 막 일반화되면서 그렇게 크게 새로운 뉴스로 뜨지 않는 것 같아요.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잠깐 영상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뭐 지금 MZ 세대니까 같이 공감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즘 메타버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디지털 공간을 만들어 놓은 또 하나의 세계입니다. 사람들은 이 가상세계 안에서 회의도 하고 물건도 사고 팔고 심지어 땅 투기도 합니다. 기성세대들에겐 아직 낯설지만 10대 청소년들에겐 이미 현실만큼이나 익숙한 공간이 됐는데요. 이 메타버스의 세계를 오혜정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인기 그룹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입니다. 진짜 멤버들이 아니라 멤버들과 닮은 아바타들이 춤을 춥니다. 이 뮤직비디오를 출시한 곳은 현실 세계가 아니라 가상 세계입니다. 제페토죠. 팬사인회도 이 가상 세계에서 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4,300만 명이 몰려왔습니다. 사인 받기. 제니. 오. 아, 귀엽다. 너무 좋네요. 그쵸? 신기하다. 메타버스는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를 합친 말입니다. 쉽게 말해 디지털 공간에 만든 또 다른 세계입니다. 로블록스죠. 20년 전 싸이월드도 일종의 메타버스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기술이 더 발전해 점점 실제 세계와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은 마크죠. 코로나19 때문에 졸업식에 모일 수 없게 되자 가상의 게임 공간에 캠퍼스를 만들어 졸업식을 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순천향대학교가 메타버스 속에서 입학식을 진행했습니다. 서은서, 나는 순천향대학교에 입학하여 훌륭한 지성인으로 성장할 것을 2,527명의 신입생을 대표하여 선서합니다. 사무공간을 메타버스 안에 꾸민 기업도 있습니다. 이 기업은 최근 서울 강남에 있던 사옥을 없애고 대신 메타버스 속에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게더타운이죠. 직원들은 가상 공간으로 출근하고 회의도 여기서 합니다. 출근을 하면은 제 자리로 이제 이동을 하면 되거든요. 제 자리에 있는 팀원들과 같이 이제 온라인 커넥트가 됩니다. 공간의 제약이 없어지면서 제주도 한 달 살기를 떠나 거기서 아까터 메타버스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속 명품 브랜드 매장을 들어가 볼까요?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실제 매장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피렌체에 갈 수는 없지만 메타버스에서라면 가능합니다. 쇼핑도 할 수 있습니다. 370만 원짜리 가방은 5천 원, 800만 원짜리 재킷과 원피스는 7천 원대에 살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특히 많이 이용하는 건 10대들입니다. 미래 고객인 10대들을 잡기 위해 기업들도 메타버스에 매장을 열고 있습니다. 푸마, 디즈니, 나이키 운동화는 벌써 500만 켤레가 팔렸습니다. 실제 세계보다 많습니다. 심지어 메타버스 속 한강공원에는 편의점도 문을 열 계획입니다. 신상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들에 대한 거부감 없이 접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친숙도가 쌓이면 현실 세계에서도 이제 구매나 이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들도 아까 사례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학교 입학식, 또 여러 가지 축제, 뭐 이런 것들도 메타버스에서 이제는 심심치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메타버스가 실제로 일어나는 이제 플랫폼들 대표적인 거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은 점점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지만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플랫폼의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따진다면 첫 번째는 로블록스죠. 여러분들도 혹시 로블록스 좀 하시나요? 안 하시네? 네. 로블록스가요, 초등학교, 중학생들에게 인기예요. 초등학교, 중학생들 어마어마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어린이의 70% 이상이 이 로블록스를 사용하는데, 유튜브 보는 시간의 약 2.5배를 이 로블록스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게,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이제 대학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긴 하지만,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얘들아, 이게 작년에 있었던 얘기예요. 작년에 이제 저희 반 아이들이 6학년이었어요. 6학년이면 초등학교에서는 진짜 짱이에요. 최고로 이제 대장이니까. 얘네들도 자기네들이 뭐 똑똑하다고 막 이래요. 야, 요즘에 메타버스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핫 이슈로 관심을 갖는데 너희들 메타버스가 뭔지 아니? 그랬더니 애들이
진짜 아무도 뭐라고요? 선생님 무슨 버스요? 뭐 이런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거니까. 모르는데요? 막 그래, 뭐, 너희들이 모를 수 있지. 그 당시에. 그래, 뭐. 여러분들도 뭐 사실 작년에, 처음 들어본 사람들도 있는데, 뭐, 올해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고, 뭐,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알아보니까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것 중에 라는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요, 애들이요. 로블록스요? 선생님도 로블록스를 알아요? 선생님, 저 로블록스 진짜 좋아해요. 저 로블록스에서 살아요. 로블록스 6살 때부터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올해는 3학년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제 핸드폰에 앱들이 이렇게 바깥에 깔려 있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로블록스가 바깥에 깔려 있는 거 보고 지나가던 애들이, 야, 우리 선생님 로블록스 한다!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특히 초등학생들은요, 이 로블록스가 어마어마한 게임 공간인 거예요, 얘네들이. 약 1억, 여기 지금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활용을 하고요. 통계적으로는 1억 6천만 명 이상이 매월 아주 활성화돼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게 이 로블록스라고 합니다. 로블록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저가 게임을 만들 수 있는 특징이에요. 물론 이제 영어로 코딩이 들어가고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로블록스를 안 사용해 봤다니까 그런 가상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서 게임처럼 막 움직일 수가 있어요. 제가 원래 다른 로블록스의 사례를 준비했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교육적인 컨텐츠를 한번 가져왔는데 한번 잠깐 사례를 볼래요? 이게 작년에 제가 삼산초등학교라는 학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랑 관련된 업체에서 메타버스를 어떻게 교육에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사업이 이제 있어서 저희 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로블록스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저랑 같이 이야기해서 이제 멀리 있는 지역의 사람이랑 한번 같이 원격으로 만나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거거든요. 한번 잠깐 보세요. 어떤 것든지. 잠깐만요. 동영상에서 비디오 클립을 용두산, 실제로 부산의 용두산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해운대 옆쪽에 용두산에 가면 이렇게 공원에 이런 전망대랑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흡사하게. 그리고 이게 가서 뭐 이런 것들도 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구조화 됐다는 거죠. 그 전망대 가서 이런 게 보고 또 여의주를 이렇게 모아서 이곳에다가 넣으면 용이 승천하는 그런 미션들을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게 캔버스가 있어서 일단 그림을 그리면 다른 사람들이 그 그림에 대해서 평가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한번 프로그램을 이제 짰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 그리면 좋아요, 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처음에 계획했었던 거고 실제 그날 있었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아이들이 막 있는 것들이 보이시나요? 막 좀 빨리 돌렸습니다. 시간 아끼기 위해서. 그게 돌아다녀 보면 이렇게 다양한 그 용두산에 있는 전망대를 볼 수 있고요. 안에 올라가 가지고 전망대에 올라가서 그 용두산 근처에 해운대까지 보여지는 그런 것들도 볼 수 있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같이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함께 처음 본 아이들끼리 거기서 게임하듯이 같이 미션도 수행하고 그림들 그리고 점프맵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친해지면서 이야기 나누고 2시간 동안 했었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재밌게 왜냐면 이때가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2월 22일에 이 행사를 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12월 31일 날 졸업을 했어요. 6학년 애들이. 그러면 졸업하기 일주일 열흘 정도 전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수업을 잘 안 듣는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이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반이 코로나 환자 때문에 다 자가격리 기간이었어요. 다 자가격리해서 학교에 안 나오고 그냥 원격으로 수업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애들이 이제 막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졸업도 며칠 안 남았는데 근데 이거 하는 2시간 동안에요. 애들이요. 얼마나 열성적으로 뭐 안 되면 질문을 어찌다 해야 되는지 거기에 뭐 관계자들이 막 이게 한 20명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하는데 얘네들이 막 거침없이 여기에 참여하고 막 그랬어요. 아, 이런 걸 보면서 뭔가 이제 교육적인 어떤 접근에서 이 메타버스가 아이들의 우선 흥미를 끄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발견했어요. 자, 그다음에 미국의 로블록스라면 우리나라에서는 제페토가 있죠. 여러분들도 아까 보니까 제페토는 이제 MZ 특히 여러분과 같은 세대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제페토 좀 써봤었던 분들은 써봤다면 내가 숫자 1을 한번 채팅방에다 넣어 보시겠어요? 안 써봤다 2, 써봤다 1. 네, 몇 분이나 한번 이제 쓰셨는데, 안 쓰신 분들도 꽤 되네요. 오, 저는 많이 쓰셨다는 줄 알았는데 안 썼던 사람들이 더 대다수군요. 학교 축제도 했다고 그래가지고, 네, 입학식도 쓰신 분들 조금 있고 안 쓰신 분들이 많군요. 그러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 쓰시면 그냥 통과하려고 했는데, 네. 이 제페토는요, 얼굴 인식하고 AR 기술, 3D 기술을 활용해서 만든 거고요. 네이버의 자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네이버의 자회사인 제페토 Z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요. 지금은 가입자가 작년 제가 그때 기사를 보니까 작년 한 8월 아니야 5월이군요. 올 8월 달쯤에 2억 명을 넘었더라고요. 2억 명을 가입자가 넘었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인데, 그쵸? 그리고 90% 이상이 해외 이용자고요. 그리고 거기에 80% 이상이 10대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이 제페토라는 툴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모바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고, 이곳에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한 그런 월드가 제공이 돼서 거기에서 많은 일들을 하죠. 제가 이제 강원랜드에서 제가 강원 여러 가지 그 제페토의 월드가 있는데 강원도와 관련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막 찾아가지고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강원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제페토가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 제페토에 굉장히 많고요. 제페토에 들어가 보면 여기 사용해 보셨던 분들이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기업들 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자기네들 또는 뭐 연예인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제페토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이제 3D로 구성이 돼 있어서 되게 예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가 있는데 아쉬운 거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 공간을 만들기는 힘들어요. 네, 쉽게 만들기는 어렵고, 물론 이제 제페토의 이 월드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땀 한 땀 손을 많이 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상호작용하고 막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게 이제 하나의 단점이긴 한데, 많은 기업들이나 단체들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자, 이런 제페토랑 또 유사하면서도 또 활용하기 되게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프렌드라는 SK텔레콤에서 만든 그런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프렌드. 그래서 이프렌드 아까 우리가 뉴스에서도 봤지만 작년에 순천향대학교 입학식이 일어나면서 이게 굉장히 메타버스
이게 사례로 반드시 나오는 게 이프렌디거든요. 그래서 많은 150명의 사람을 동시에 초대해서 무료로 130명을 초대해서 무료로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프렌디입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실습은 못하고 오겠지만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서 공간을 만드는 게 그냥 플러스 버튼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랜드가 있고요. 그 랜드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만들고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이프렌드고요. 공간을 무료로 만들 수 있고 이곳에 들어가면 수많은 그런 랜드가 있어서 여기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성균관대학교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100일장이 있었는데 그거 스케치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면 좀 이 브랜드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국제교류팀 성균한글 100일장 담당자입니다. 큰절 올리겠습니다. 어머나, 같이 맞절해 주시는 분들도 있네요. 감사합니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여러분들이랑 진짜 만나서 2박 3일 동안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곳에도 놀러 왔었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특히 여름의 성균관대학교는 정말 예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메타버스 공간으로라도 우리 성균관의 아름다운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요. 명륜이랑 율전이가 여러분들에게 이프렌드 이모티콘 자, 이렇게 이곳에서 모여가지고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고요. 하나 이제 했었던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 이제 하나의 그 랜드의 배경 중에 하나가 이런 센트럴 파크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 무대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런 것들 뒤에 어떤 이미지를 줘요. 이제 이거는 어린 왕자의 한 장면인데 그 장면을 보고 와서 역할극을 하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동작들이 다양한 동작들이 가능하고 마이크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또는 회의 또는 뭐 내가 이제 뭐 PPT 이제 PDF로 변환시켜 가지고 화면 공유해 가면서 발표하거나 회의하고 이런 것들이 이프렌드에서 되게 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년에 혜성과 같이 등장을 해서 이 메타버스 생태계를 거의 장악한 플랫폼이 바로 이 게더타운이라는 플랫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게더타운은요, 사실은 우리가 앞서 봤었던 것에 비하면 사실 그래픽은 되게 좀 조잡해요. 2D 기반의 템플릿을 이용해서 아바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동료들과 협업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 디자인이 그 전에 있었던 다른 것에 비해서 좀 조잡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하게 수많은 곳에서 많이 활용을 했어요. 이런 질문을 던진 친구가 있었더라고요. 줌도 있는데 왜 메타버스에서 이런 이제 여러분들 뭔가를 하는 게 더 뭐가 효과적이냐, 뭐가 좋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타버스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대부분 어떤 것이 되냐면요. 아바타가 있죠. 아바타가 있고요. 아바타들이 움직여 다녀요. 줌은요, 지금 여기에서도 많은 분들이 화면을 켜고 열심히 참여하지만 화면을 끄고 참여한 분들이 지금 잘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화면 거기에 그냥 들어만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자, 그리고 자, 그거야 뭐 믿는다 손 치더라도 자, 이 수업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집중력을 계속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왜? 실시간 아까 처음에 매니저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시간 쌍방향 도구라고 해서 줌이 소개가 되었으나 사실은 실시간 단방향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왜? 다 켜고 나면 소리 키면 시끄러우니까 다 끄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켜놓고 얘기하면 야 시끄러워 다 꺼.
그리고 앉아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계속 듣기만 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계속 듣고만 있잖아요. 물론 열심히 흥미롭게 듣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뭐 화면 꺼놓고 그냥 내가 다른 거 하면서 나는 들어요 하지만 집중해서 안 들으려고 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줌은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줌이 나쁜 건 아니에요. 줌이 되게 유용한 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줌에 비해서 어떤 메타버스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지 제가 잠깐 소개를 해 드릴게요. 우선 아바타가 있어요. 그리고 아바타들이요 돌아다녀요. 공간을 이동해요. 계속 움직임이 있어요. 즉 참여를 해요. 그게 작은 것 같은데요. 굉장히 몰입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왜 그 세종학당에서 수업하는 거 할 때 밑에 강의실에서 있었잖아요. 강의실에서 애들이 막 돌아다니네. 그러다가 선생님이 자 우리 위에 모둠 토의할 수 있도록 위에 말하기 연습장으로 올라갈게요. 그럼 다 올라가요. 자 지금 1, 2, 3, 4, 5, 6 모둠이 있는데 자 1모둠은 누구누구는 1모둠 가세요. 누구누구는 2모둠 가세요. 막 이동을 해요. 거기서 제 모둠끼리 얘기하세요. 줌에서도 소회의실이 있어요. 근데 소회의실을 한번 만들면 막 이동이 안 돼요. 내가 정해 놓으면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 다른 모둠으로 이동하려면 나갔다 선생님이 다시 그 사람을 새로 배정을 해야 되는 막 이런 게 있는데 이렇지 않고도 막 이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간을 어떻게 구성했느냐에 따라서 수업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다양하게 그리고 다양한 재료들을 거기다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요. 줌은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 공간은 폭파돼요. 없어지죠. 그쵸? 우리 기억 속이나 우리가 뭐 이렇게 정리한 거에 남죠. 메타버스는요. 공간이 존재해요. 공간이 존재해서요. 언제든지 그 공간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 만약에 우리가 학습했었던 것이 기록이라든지 같이 학습할 때 사용했었던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와서 그것을 보거나 거기서 내가 나중에 들어와서 뭔가 또 나중에 피드백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거기서 글을 남기거나 해서 계속 이게 상시로 존재할 수 있는 오피스와 같은 공간이 존재해요. 그게 줌이랑 다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멘토링을 해요. 그 멘토링을 위해서 어떤 공간을 예쁘게 잘 꾸미고 거기에 다양한 자료를 만들었어요. A라는 사람이랑 멘토링이 끝났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B라는 사람이랑 멘토링을 하면 그 공간에 또 가가지고 거기서 계속 이어서 할 수도 있어요. 수업을 할 때 그 공간을 계속해서 마치 교실처럼 계속 쓰는 거예요. 이게 메타버스의 굉장히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 메타버스가 요즘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쁘게 만들어 놓은 그것들이 다 상호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쁜 책상과 거기에 컴퓨터와 뭐 이런 것들을 예쁘게 옛날에는 만들어 놨어요. 그것들은 그냥 배경, 이미지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 하나하나가 역할을 담당해요. 기능이 있어요.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앞에 딱 갔더만 컴퓨터에서 갑자기 내가 필요한 웹사이트를 딱 연결해서 그 웹사이트에서 뭔가를 볼 수가 있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연필이 있어요. 그 연필인데 딱 갔더만 딱 열려가지고 거기서 내가 글을 남기거나 할 수 있는 잼보드나 패들렛이 막 연결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내가 무엇인가의 목표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들을 거기다 다 심어놓고 학생들이 거기서 능동적으로 왜냐면 가서 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가가지고 직접 가서 참여하고 글을 남기고 나와서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흥미롭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만들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여기 있어요. 물론 이 메타버스가요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지만 이것을 잘 활용하면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메리트들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줌만으로도 되게 재밌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어떤 기능으로 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갖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이 메타버스에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학생들이랑 상호작용하기 쉬운 그런 메타버스를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게 게더타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게더타운 같은 경우도 이 아바타들이 가까이 가면
화면이 켜지고요.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아바타들이 멀어지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현실과 같은 느낌이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뭐 여기 보니까 대학에서 수업들도 요즘은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다음 주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생들이랑 강의를 하거든요. 메타버스의 공간에서 강의를 합니다. 요건 이제 저희 초등학생 애들이랑 같이 했었던 사례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거 관심이 있어서 제가 다시 가지고 온데 저희 반 애들이 어떤 수업을 했었냐면 이런 거예요. 이 공간을 어떻게 내가 디자인하느냐는 교사의 역량이에요. 그게 교사의 역량이에요. 여러분이 멘토링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들이 상상하면 그 공간을 그 상상한 공간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게 역량이에요. 자, 이걸 제가 이제 작년에 게더타운으로 이제 책 쓸 때 소개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했냐면 저희 반 아이들이 이제 6학년 과학에서 이런 걸 해요.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배우는데 애들이 잘 모르겠어요. 막 외울 게 많아요. 막 그런 얘기가 많아서 그래 그럼 우리가 전문가를 모셔놓고 공부할까? 그러니까 애들이 전문가요? 어떤 사람이 전문가? 어떻게 우리 와서 가르쳐 준대요? 그 협동학습 이제 여러분들 관심인지 모르겠는데 협동학습에 직소모형이라는 전문가 학습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안에서 잘하는 그 분야에 서 잘하는 아이들이 전문가가 돼서 다른 학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의 전문가들을 아이들이 선정을 해서 그 아이들이 각각의 룸에서 자기가 맡아져 있는 부분들을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요. 제가 10분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10분 끝났다고 얘기하면 애들이 나와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막 지금 이제 대기하고 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잠깐 스케치 영상 잠깐 볼게요. 얘들아, 소화기관에는 어떤 게 있지? 여기 지금 애들이 소화기관에는? 모여서 하는 거야 지금. 소화기관 총 6개가 있지? 입. 그치, 입. 식도. 식도, 그치. 위, 그치. 작은 창자, 큰 창자. 그치. 그치. 다 말했어, 민지가. 와, 대단해. 이게요. 제가 약간 배신감도 느껴요. 얘는요. 줌으로 수업할 때 대답을 한 번도 안 하는 애였어요. 제가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하고 뭐 변명이 많아요. 선생님 제 컴퓨터가 이상한 것 같아요. 제 핸드폰이 이상해요. 막 이런 한 번도 대답 안 했던 애가 친구들이 물어보고 그러니까 대답해요. 아이들끼리 같이 하니까 그 수준에 맞게 재밌게 하더라고요. 자, 그치. 소화.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얘는 이렇게 해서 아이를 이제 막 가르쳐 주고 있고 또 다른 아이들 한번 볼게요. 가운 맞아. 다른 데를 가면 것은 호흡입니다.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발표하는 애들도 있고요. 이 다른 곳으로 가보면 이 과정에서 이상이 생기면 비늘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겠어요. 얘가 저 최고의 전문가가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4번 가르쳐요. 4번을 돌아가면서 가르쳐요. 애들을. 얘네들이 완전히 전문가가 됐고 다른 애들은요. 내가 이미 공부했는데 잘 기억은 안 났지만 다른 애들한테 친구한테 하니까 막 쉽게 물어보고 그 핵심적인 것들 배우고 이런 일들도 상상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서 토론 수업을 했던 거예요. 이건 이제 대학원 선생님들 선생님들 이제 수업인데 이때 어떤 수업을 했냐면 인공지능의 저작권 이제 제가 AI 융합교육과 대학원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저작권에 대한 찬반 토론을 했거든요. 이렇게 미리 패들렛에다가 의견들을 놓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 수업도 진행을 했었어요. 되게 재밌게 잘 됐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우리가 미술관 같은 데 가면 이 작품에 대해서 고유의 자화상이죠. 작품에 대해서 도슨트가 이야기를 하듯이 이게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이미지만 갖다 놓은 공간이에요. 여기서 도슨트가 돼서 여기서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다른 공간에 가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발표하고 하는 수업에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시간이 막 빨리 가서 제가 좀 빨리빨리 갈게요. 저희 반 애들이 토론 수업을 메타버스에서 했었던 사례를 좀 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토론하기 전에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이 아이들이 무엇을 말장난이 아니라 뭔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배우는 관계니까. 그래서 애들이랑 먼저 인터넷을 서치하거나 그래서 자기가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자기가 정하면서 나는 어떤 입장으로 이곳에 토론에 참여하겠다를 갖다가 먼저 적게 만듭니다. 정리하게. 이러다 보면 다른 아이들의 얘기도 보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생각하는 게 넓어져요. 자, 착한 사마리아 인법이라는 법이 지금 도입해야 되느냐, 도입하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국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토론을 저희가 메타버스에서 진행을 한 거예요. 잠깐 볼게요. 그래서 주장 펼치기의 단계의 모습이에요. 저희 찬성은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안타깝게 죽어갈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택시기사 심정지 사건을 아시나요? 택시기사님이 택시를 운영하시다가 심장이 멈춰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택시를 타고 있던 승객들은 택시를 나와 자신들의 짐을 챙기고 다른 택시를 타고 떠났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자기 화면을 공유해 가면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조용히 앉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토론에 참여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이게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발표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판정단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칭찬할 점, 보완할 점을 발표해 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맨 마지막에 자료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이해하는데 좋았고, 예시도 적정히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도 단어도 어렵지 않게 이해가 잘 될 만큼 설명해 주어서 이해가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좀 어색한 점은 말을 할 때 대본을 읽는 것처럼 읽어가지고 너무 어색했고,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얼마 없다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해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토론을 통해서 배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서 판정단은 어떤 면에서 토론이 잘 됐고 어떤 면에서 부족한지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애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과 설득해 나가는 토론도 배우고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하니까 아이들이 다양한 자료를 자기가 바로바로 찾아서 이 토론에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평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대학 공간을 이제 메타버스에서 꾸며서 참여해서 이제 과학 축제를 했었던 지스트의 사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게더타운이라든지 이런 툴들을 한 번도 안 사용해 보신 분 70% 이상이 됐길래 제가 간단한 사용법만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게더타운에 들어오시면 이름을 입력하고 캐릭터를 만들고 화면 카메라와 마이크를 켜고 끄고 해서 조인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와서 조인하면 되고요. 게더타운에 들어올 때 이제 튜토리얼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튜토리얼이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처음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나오면 바로 스킵을 해버리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서 나오는 사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게더타운이 해성과 같이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키보드를 중심으로 해서 사용을 해요. 물론 요즘은 앱이 있어서 앱으로 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키보드를 기본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동키는 이 화살표로 이동하고요. 게임처럼 WASD 키도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X키가 되게 중요한 키인데요. 가다가 뭔가 오브젝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물에 연동을 시킨 게 있어요. 그에 연동된 것을 실행시키는 키는 X키입니다. 그리고 G키는 아바타들이 너무 많았을 때 이게 이동할 수 없을 때 그것을 아바타를 뛰어넘을 때 사용하는 G키고요.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동하고 싶은 곳을 마우스를 더블 클릭해도 쉽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사용 안 해보셨다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요것을 한번 같이 공유하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곳에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게더타운도 많이 사용하는 툴이긴 하는데, 툴이긴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구경이라도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이 창의재단에서 작년에 수업 콘서트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저도 여기 이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공간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건데요. 잠깐만요.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네. 채팅방에 링크를 보내주습니다. 자, 이 링크로 들어와 보세요. 여기 처음에 들어오면 뭐가 빨간불로 안 된다고 막 그럴 거예요. 뭐냐면 카메라가 우리 한 곳에 지금 줌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안 된다고 막 뜨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알았다고 그냥 말씀드리면 이제 이해하시고 이름 쓰시고 조인 하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 여러 번 들락날락했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아마 처음에 아바타 꾸미고 막 그래야 될 거예요. 간략하게 그냥 대략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 보세요. 네. 벌써 들어오셨네요. 네. 예쁘게 만들어 놨죠. 작년에 그 창의재단에서 창의교육 뭐 수업 콘서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이동키로 이동하거나 WASD 키로 이렇게 이동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X키를 누르라고 하잖아요. 지금 약간 하울링 나죠?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서 마이크를 키시면 지금 제가 줌에서 이야기한 게 네, 선생님들 여기 오면 여기 그 마이크를 꺼주세요. 이쪽에 여기 보이시죠? 원래는 여기서 마이크를 켜고 얘기해야 되는데 줌에서 제가 마이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 주변에 가까이 오셔가지고 마이크를 켜놓으시면 내가 얘기한 게 스피커로 나가고 그 스피커로 나온 게 여러분의 마이크로 들어가가지고 하울링이 나거든요. 네, 요거 잠깐 실제로는 원래 켜놔야 되지만 이렇게 꺼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고요. X키 여기 보면 이런 프로그램 안내 뭐 이런 데 가서 X키를 누르세요. 막 그럼 X키를 누르면 얘가 이제 내가 심어졌었던 게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형식이고요. 그래서 예쁘게 꾸며서 여기서는 굉장히 사실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교육을 했었던 거고 제가 그때 발표했었던 거 여기 세션 3에 서울대학교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세션에 들어오면 이렇게 또 다른 조그만 공간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사실은 이제 발표를 했었어요. 여기서 이제 여기 온 사람들에게 이제 발표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공간들이 구성되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진행됐었던 그런 곳이 게더타운에서요. 잘 일어나진 행사입니다. 아이고. 이런 게 이제 게더타운이에요. 그래서 사실 게더타운의 사용 설명이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이게 앞에 걸릴 때는 G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통과하면 제가 약간 흐릿하게 되죠. 고스트 모드로. 그러면 사람들이 있어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뭐 여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또 일일이 다 설명하면 오늘 그 다음 걸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께 게더타운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혜원 여기 학생이 나온 거는 지금 줌에서 카메라를 켰기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를 가까이 대면 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돼서 나오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끼리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은 안 들리지만 이게 이제 게더타운이에요. 되게 예쁘죠. 예쁘게 좀 디자인을 해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런 것이 이제 게더타운이고요. 제가 근데 사실 게더타운보다 더 좋아하는 제가 사실은 게더타운과 관련된 책을 3권을 썼거든요. 근데 요즘에 새롭게 활용하고 있는 다른 툴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잠깐 나갈게요. 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잽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잽이라는 것은 아까 제페토 있잖아요. 제페토가 만든 회사예요. 또 다른 회사예요. 제페토가 이제 아까 나오는 특별한 이제 그런 형태의 3D 기반의 도구를 쓰고 있지만
게더타운이 굉장히 이렇게 새롭게 나오니까 게더타운을 카피해서 사실은 카피한 거예요. 카피해서 만든 어떤 도구인데 자, 그 특징을 잠깐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이 플랫폼별로 좀 비교해 달라는 게 있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제페토나 이프렌드나 이런 것들은 3D 기반이에요. 근데 게더타운이나 제브는요 2D 기반이에요. 그래서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려고 디자인을 2.5D 약간 입체적으로 디자인을 하면 약간 입체적으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2D 기반입니다. 그러면 3D 기반이 더 좋지 왜 2D 기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 이제 여기 뒤에 나오지만 맵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게 있어요. 맵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건 뭐냐? 커스터마이징은 원래 사용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커스터마이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냐면 제페토나 이프렌드는 예쁘긴 한데 여기에서 있는 것들을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제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릴 거나 이프렌드는 불가능해요. 아예 막 제공해 주는 것만 써야 돼요. 거기에 비해서 게더타운은 맵 커스터마이징이 쉬워요. 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첫 번째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 공간에 제가 사람을 초대하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페토에 내가 초대를 했어도 제페토에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맵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해야지 그것을 내가 안에 들어가서 쓸 수가 있어요. 이프렌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비나 게더타운은요 회원가입을 안 했어도 그곳에 들어와서 여러분들도 지금 방금 전에 게더타운에 회원가입 안 했는데 들어와서 쓰셨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학생들에게 회원가입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할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얘는 PC와 모바일을 다 쓸 수 있어요. 이제 PC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여러분. 내가 이제 교사의 입장에서 내가 뭐 중간중간에 다양하게 제공해주고 싶은 어떤 자료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을 PC에서 쓸 수 있는데 모바일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수업이나 교육의 측면에 있을 때는 이 PC 기반이 되게 편하거든요. PC 기반이면 하다가 인터넷 사이트를 보여준다든지 음악을 틀어준다든지 유튜브 영상을 보여준다든지 하물며 또는 젠보드라든지 패들렛으로 같이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서 되게 쉽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에 이게 많이 사용돼요. 근데 제가 이제 잽을 조금 더 좋아한다고 말씀드린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게더타운은요,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제 회사잖아요. 우선 초등학생은 접속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초등학생은 아예 접속도 하면 안 된다고 회사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학생도요, 학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된대요. 제한 요소가 있어요. 두 번째,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뭐 컨설팅만을 위한다면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25명까지 무료예요. 만약에 25명이 동시에 접속자들이 25명이 넘는 걸 하려면 유료로 돈을 지불해야 돼요. 돈을 지불하는 것들은 거기 시간별 또는 날짜별로 지불하는 게 있는데 그게 지불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잽은요 지불하지 않아요. 5만 명까지 무료예요. 우리가 5만 명을 한 공간에 불러드릴 일은 전혀 없거든요. 삼성전자도 저희가요 해봤는데 2천 명까지는 불러드렸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5만 명, 그러니까 무료인 거예요. 이제 무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더타운은 제가 써봤는데, 제 게더타운을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게더타운을 써봤는데, 인원이 많아지면 버벅거림이 발생해요. 약간 중간에 버벅거림이 발생하거든요. 잽은요, 이게 이제 게임 회사랑 제페토랑 합작해서 만들었거든요. 게임 회사에서 게임하다가 버벅거리면 망하잖아요. 기술력이 있어서요, 버벅거림이 없어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더 좋아할 수 있을 만한 게임 회사에서 만들어서 게임적인 요소를 여기다 굉장히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게더타운이랑 비슷한데 거기에 게임적인 요소와 무료와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제가 이제 게더타운에서 잽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아까 작년에 게더타운으로 행사하다가 지금 다 잽으로 행사를 바꿨어요. 이제 같이 하는 이제 사업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잽을 이제 사용하거든요. 시간이 얼마 남아서 잽을 빨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가입하려면 잽.us가 이제 사이트고요. 잽.us에 접속해가지고 회원가입을 하면 되는데 회원가입이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구글로 계정으로 그냥 연결만 하면 돼요. 구글 아이디로 구글 계정을 연동만 하면 그냥 회원가입이 돼요. 계정이 있어요. 물론 다른 이메일로도 쓸 수 있지만 똑같아요. 겟더타운이랑 비슷하게 WASD나 화살표로 이동을 하고요. X키가 겟더타운에서는 상호작용이라면 여기는 F키가 상호작용이에요. Z키를 누르면 펀치가 나가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점프하는 기능이 생겼어요. 그 숫자를 이런 숫자를 직접 누르면 키보드에 숫자를 누르면 이런 이모티콘이 머리 위에 나옵니다. 다 제가 지금 직접 여러분들 이 방에 초대해서 간단하게 해볼 텐데 아이고 시간이 얼마 없어서 우선 여러분들이 재미나게 할 수 있는 걸로 좀 바꾸겠습니다. 예, 우영우 여기는 지금은 못 제가 하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채팅방으로 드릴 테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하나 가지고 계시고요. 우선 아주 간단한 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좀 더 재미난 퀴즈들도 있는데 두 번째 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따가 그 매니저님이 여러분들 후에 이야기 나누고 그럴 때 여기서 게임 같은 것들도 준비하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게임은 생략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 공간이고요. 이거는 만드는 게 어렵지 않고 템플릿이 이미 있어서 이제 쉽게 만들어지고요. 밑에 영상 같은 거 누르면 영상이 나옵니다. 플레이가 되고요. 오늘 들려줄 뭐 이렇게 유튜브를 크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원래 수업하는 그런 공간이고요. 자, 제가 옆에 사실은 저희 반 아이들이 이제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은 걸 가지고 그 책을 읽은 걸 가지고 방탈출로 그 책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공간을 열어드릴게요. 자, 옆으로 오시면 됩니다. 가셔서 자 여기 앞에 이게 문제가 나오는 곳이거든요. F키를 누르면 F키를 누르라고 했죠. F키를 누르면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를 나오는데 띄어쓰기를 잘해가지고 답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착한 아이였을까요? 나쁜 아이였을까요? 벌써 답을 써가지고 통과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느낌상 나쁜 아이죠. 나쁜 아이인데 칸을 띄어야 돼요. 아직 못 오시는 분들은요. 여기에 위치면 여기 회오리 바람 되는 거 있죠. 그쪽으로 들어오세요. 회오리 바람 있는 대로. 네, 그쵸. 그렇죠. 그렇죠. 이시연 학생님 이쪽으로 돌아서 이쪽으로 아래로 그렇죠. 이쪽으로 내려오세요. 그렇죠. 네, 여기 회오리 있는 대로. 네, 스마일 해피님 좀 회오리 있는 대로. 회오리 있는 데를 통과하셔야 돼요. 아니 여기 아래로 내려오세요. 그죠? 회오리 안 보이세요? 회오리 바람으로 들어가세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회오리 바람으로 가신 다음에 그렇죠. 문제를 푸시고 네, 스마일 해피님 오른쪽으로 네, 거기 계시지 마시고 스마일 해피님 어디 가셨어요? 이쪽 더 따라오세요. 네, 시민재님 왜 그쪽으로 가실까요? 키보드로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핸드폰을 쓰시나요? 핸드폰으로 쓰시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잘 방향 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신민채님 이쪽으로 오세요. 자, 문제를 풀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네, 힌트를 알고서도 잘 찾아가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입이 쩍 달라붙어서 네, 찹쌀떡입니다. 찹쌀떡. 네, 제가 찹쌀떡. 아이들이 독서를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온 문제 가지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쑥떡입니다. 쑥떡거린다고 해서. 이 책 되게 재밌어요. 네.
네, 몽글몽글 떠오르니까 무지개 떡입니다. 여기가 어렵죠? 여기 어려운 걸 통과하셨네요. 예, 장군이죠. 그래서 장군인의 떡집입니다. 네, 띄었어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풀고 나면 교실로 가기 전에 여기 방탈출 소감을 이렇게 적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이것에 대해서 하고 나서 어땠다, 막 이렇게 방탈출을 정리하는, 이렇게도 이제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공간들을 어떻게도 문제를 어떻게 바꿨냐면, 또 뭐 그달 배웠었던 사회 문제 또는 수학 문제, 이런 것들을 넣으면 그 공부했었던 것들을 복습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걸 마련하는 거죠. 네. 그게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을 만들어 가지고 방탈출을, 저희는 방탈출로 애들이 이거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애들이 열심히 하는지 난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평소에 수업에 관심이 없었던 애들이요, 여기 통과하려고요, 수학 계산하는데 계산 하나도 안 했던 애들이요, 막 계산해 가지고 문제 풀고 막 그래요. 이렇게 아마 멘토링 할 때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상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공간을 구성해서 그 공간에서 다양한 어떤 수업 자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수업을 한다든지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협업할 수 있는 내용을 넣어서 수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이 공간들을 마련할 수 있고요. 이 공간에서 되게 게임도 하고, 그 애들이 여기서 게임하는 것 때문에 거의 정말 미친 듯이 게임을 하거든요. 너무너무 재밌어서 자꾸 하자고 하는데, 게임하는 것을 이용해서도 수업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뭐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메타버스의 기본적인 개념, 그다음에 역사,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들, 그 플랫폼들의 종류의 어떤 특징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한 어떤 교육적인 사례, 이런 얘기를 좀 막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 되지는 못했겠지만, 어떤 가능성을 주고,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좀 더 학습하고 싶다 그러면 아마 여러 가지 방안으로 채널을 이용해서 학습하시면 굉장히 다양한 그런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못했지만, 제가 저희 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자성어 사자성어 학습을 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자성어 했었던 그 메타버스 잽 공간 주소를 좀 드릴게요. 그러면 그 다 탈출하면 옥상으로 가고요. 옥상에서 헬기를 타고 가면 안전한 곳에 가서 거기서 자기들의 기록을 남기는 곳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나중에 재미나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탈출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재미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관심 가졌는데 그걸로 같이 게임 같은 걸 해봐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출석 체크 같은 경우를 할 때는 이런 제 플랫폼을 이용해서 출석 체크하고,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뭐 미니게임이나 짧은 재밌는 영상 같은 거 틀어주고, 그 다음으로 뭐 이론 수업 넘어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진행할 생각이에요. 그 메타버스 사용하기 전에 이제 화면 공유로 해서 이제 제가 만든 PPT나 이제 영상 자료들로 수업을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말했다시피 이제 보고 있는지 이해가 되는지 질문을 하면 항상 이게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고. 네, 뭔가 채팅으로 발표하는 게 줌에서는 굉장히 어색한데, 이렇게 잽에서는 채팅으로 얘기를 해도 뭔가 좀 대화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맨날 화면 끄고 참여하는 하이디들이랑 같이 채팅처럼 대화하면서 하기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 뭔가 요새 하이디들은 항상 마스크를 절대 벗지 않더라고요. 뭔가 얼굴을 보여주기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바타를 가지고 해서 훨씬 더 재밌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